자, 고3 18년 10월 기술 지문입니다. 근데 요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3점짜리 보기 문제를 푸는 그거를 보면은 사실 지문 해설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이 안에 이 정수가 전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 결국은 DPF, SCR 이런 다양한 장치들의 차이, 그리고 뭐 공통점, 차이점 뭐 이런 거를 봐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나도 이거 모르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 보면은 굉장히 뭐 많고 정보량이 되게 많아 보이잖아. 정보량이 많을수록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가를 캐치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 강조할 거는, 한 지문에서 절반 이상 틀렸으면은 그거는 강의를 봐서 해결되는 게 아니야. 지금 네 머릿속 아주 깊은 곳에 이거를 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근데 보통 그런 이유들은 글을 못 읽어서 그렇습니다. 글을 못 읽어서 그런데, 항상 쌤이 이야기한 대로 맨날 똑같이 이야기하고 똑같이 해보라 그러잖아. 그 똑같이 해서 일단 처음에 읽고 잡아보는 거야. 자, 디젤 엔진은 봅시다. 디젤 엔진은 가솔린 엔진에 비해서 어쩌고 저쩌고 래요. 하지만 또 어쩌고 저쩌고 많이 발생시킨대요. 안 좋은 거를. 그래서 이런 주요 원인이 된대요. 이에 따라서 디젤 엔진을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기술이 계속 개발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디젤 엔진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 이 1문단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 뭐야? 검은색으로 정리해 볼까요? 이 구체적인 뭐 안 적어도 됩니다. 디젤 엔진 1문단 구성이 어떻게 되냐? 디젤 엔진은 좋음, but 단점도 있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를 해결해야겠죠. 너무 뻔한 이야기인 거죠. 좋지만 단점도 있는데, 이거 나중에 차 살 때 보면은, 여러분들 다 차를 사게 될 거잖아요? 나중에 차 살 때 보면은 이 특징이 딱 나와요. 디젤 엔진은 왜 선택을 할까? 그리고 가솔린 엔진은 왜 선택을 할까? 요즘에는 이제 전기차 엔진도 나오긴 했지만은, 하이브리드나 그거는 일단 생각하지 말기로 하고, 디젤 엔진은 왜 선택을 할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연료효율이 높다는 건 뭐예요? 가성비가 좋다고, 연비가 좋다고, 같은 양을 넣어도 더 많이 간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장거리를 뛰는 사람들은 다 디젤 엔진을 씁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지. 뭐예요? 사람 몸에 안 좋고 환경이 안 좋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자동차 엔진 시장에서 디젤 엔진은 점점 없애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디젤 엔진에 대해서 규제 같은 것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경우고요.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내구성이 좋다라는 말은, 만약에 이게, 근데 사실 그렇게 내구성이 좋다고 생각되지도 않아, 자동차를 기준으로. 하지만 일단 내구성이 좋다고 하니까, 내구성이 좋다는 말은 부서졌을 때, 망가졌을 때 그걸 수리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든다는 말이랑 사실 비슷해요. 그 두 개가 완전히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디젤 엔진, 우리가 타는 디젤 엔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자동차 엔진에 대해 생각해보면은 디젤 엔진 수리비가 엄청 크거든. 그 수리비가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러한 미세한 어떠한 산화물, 아니면 아무튼 안 좋은 것들을 많이 생성해내기 때문에 엔진이 이런 거를 전부 다 배출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점차 쌓일 거란 말이야. 가솔린 엔진에 비해서 쌓이는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내구성은 좋지만 이런 걸로 인해서 고장이 날 경우
크게 고장이 나기 때문에 수리비가 엄청 많이 들죠. 엔진 수리비가.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선택을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살 때 내가 장거리를 많이, 엄청 일반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은 거리를 운전해야 된다라고 하면 디젤 엔진을 선택하시고, 요즘에는 전기차가 되게 좋은 대안으로 떠올랐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걸 듣는 여러분들이 엔진을 선택할 때쯤이 되면 전기차 엔진이 오히려, 혹은 하이브리드, 이게 오히려 정말 대중적인 엔진이 될 수가 있죠. 지금은 디젤이나 가솔린이 대중적이고 전기차는 살짝 혁신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은, 우리 불과 10년? 10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핸드폰, 유튜브, 넷플릭스 이런 거 상상하지도 못했거든. 스마트폰 이런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를 사게 될 시점은 아마 5년에서 10년 후 정도에 많이 고민을 하게 될 텐데, 그때 되면은 엔진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아무튼 간에 요게 이 지문의 주 쟁점이란 말이야.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시면은 입자상 물질을 처리하는 대표적인 기술로 DPF 방식이 있는 거예요. 입자상 물질 체크해 볼게요. 여기 있습니다. 그쵸? 넘어가 볼게요. 질소산화물을 저감하는 기술은 EGR 방식이 있습니다. 질소산화물 체크해 볼게요. 여기 있죠? 하지만 단점으로 두 개가 있는데, 입자상 물질과 그리고 질소산화물이 있어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DPF 방식과 EGR 방식이 있는데요. 이러한 대표적인 기술, 저감하기 위한 기술인 거죠. 얘네들을 디젤 엔진에 뭐 적용을 시키겠죠, 이 녀석들을.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나 저나 별 상관이 없어요. 별 차이가 없어, 읽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을 읽어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이거를 못 읽는, 이건 내가 읽어준다고 해서 니들이 이 정보량을 해결하는 능력이, 내가 읽어준다고 해서 그 능력이 키워지진 않아요. 이건 스스로 계속 읽어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해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DPF 방식의 뭐 특징, 어쩌고, 뭐 장점, 단점 이런 것들 나열하고 있고, 그리고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기술이 필요하니까 EGR 방식을, 그럼 당연히 DPF랑 EGR 방식을 같이 쓰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러한 단점, EGR 방식도 이러한 단점이 있는데, 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단점 혹은 EGR 방식보다 더 좋은 SCR 방식이 대체하고 있대요. 이거를 SCR 방식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EGR 방식이 아니라 SCR 장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DPF와 EGR이 같이 쓰이는데 EGR을 SCR이 대체한 모습인 거죠, 이 문제가. 그래서 이 SCR은 EGR과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냐, 그런 것들도 문제로 나올 수가 있죠. 뭐 엔진에서의 연도가 높다, 입자상 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대신 질소산화물이 더 많이 발생하는데, 이렇게가 뭐예요? 이렇게가 배기가스를 재순환시키지 않아서 연소온도가 높아지는 요런 거인 거죠. 배기가스를 재순환하는 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EGR 방식에서는 배기가스를 재순환시키지 않을까요? 찾아봐요. 배기가스를 재순환시킨다. 그러니까 이 방식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EGR 방식의 뭐 단점을 극복하는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보면 이때 이 더 많이 발생하면 발전된 기술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 SCR 방식은 암모니아를 이용한다. 그런데 암모니아는 또 이러한 주의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소를 가지고 장난질을 해서 이 암모니아의 이러한 단점을 또 극복했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인데 결국 여기에서는 궁극적으로 뭘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그 여기서 어떤 과정이 있고 어떤 세부적인 녀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질소와 물로 바꿔준다고요. 그게 여기까지 내용이에요. 여기를 이제 이렇게 잡으면 이 부분도 괜찮을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화학 반응이 일어나도록 한다고 하잖아. 이런 것들을 잘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1차 독해, 2차 독해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결국은 이 두 개가 합쳐져야 된다고 말한 이유는 이걸 1차 독해만 잡는다고 정확하게 이 내부 내용들을 읽지 않으면은 어차피 평균적인 학생들의 상태에서는 다 잡아줄 수가 없어요. 다 잡으면서 읽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읽으면서 문제를 같이 어떻게 풀지를 생각하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접근을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분석 때 그걸 하셔야 돼요. 안 읽히는 것도 계속 읽으셔야 되고요. 오케이? 그래서 SCR 장치 내부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왜 화학 반응이 일어나? 이거 질소랑 물로 바꾸기 위해서잖아. 그쵸? 그래서 이러한 뭐 금속 촉매 같은 게 있는데 SCR 방식에서는 이 촉매 표면에 배기가스가 오래 머물러야, 그러니까 천천히 지나가야 된다는 말을 아닐까? 그치? 그래야 이 촉매는 뭐예요? 그 화학 반응을 이끌어내는 거죠. 얘가 질소와 물로 바꿔준다 이거야. 그러니까 더 오랫동안 머무르게 해야겠죠. 그쵸? 그래서 그 말이 공간 속도를 느리게 하여라는 말이래요. 이 말은 이꼬르 쉬운 말로 바꾸면은 이 배기가스가 천천히 움직이게 해줘야 된다. 혹은 배기가스가 촉매의 표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의 공간 속도란 단위 시간당 공급되는 배기가스의 양을 배기가스 양 그리고 촉매의 부피로 나눈 값이니까 촉매의 표면이 해결할 수 있는 배기가스의 양에 한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배기가스를 많이 때려 박아버리면 빨리 빠져나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적당한 양을 넣어가지고 적당히 촉매와 반응을 많이 하도록. 하지만 100% 바꿀 수는 없다 이거야. 그쵸? 모든 100%가 전부 다 안 되겠지만 최대한 이렇게 이 기계 내에서 지나가는 배기가스가 최대한 촉매랑 많이 부비적거릴 수 있게 만들어 주자. 그러려면은 이 면적을 배기가스의 양하고 배기가스 이 면적에 비해 배기가스의 양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뭐 이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대요. 효율이 높아가지고. 하지만 해결해야 될 문제 뭐가 있겠어? 방금 전에 우리 봤으니까 알잖아. 암모니아가 분해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암모니아로 나오는 거잖아. 근데 암모니아 자체가 단점이라며. 그쵸? 그래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소의 분해가 낮은 온도에서 일어나면은 고체 형태의 어쩌구가 배관 내부나 장치 표면에 고착될 수 있다. 이건 어떻게 해요? 이건 결국은 효율을 낮추게 하는 거죠. 찌꺼기가 붙어 있으니까. 우리 혈관에 노폐물 쌓였을 때 피가 잘 안 통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방금 전에 이 열, 낮은 온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앞에서 열 부분을 다시 한번 찾아보면은 여기 있죠. 요소는 열분해를 통해 이렇게 된다라고 하니까 결국은 이렇게 많이 다 이어져 있어요. 많이 이어져 있는데 제가 하나 한 글자 한 글자 읽지 않은 이유는 한 글자 한 글자를 읽는다고 해서 이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관계들을 잘 잡으면서 처음에 이렇게 잘 잡고 들어가면 훨씬 지문이 읽기가 편해져요. 근데 이거는
엄청난 어휘력이나 그런 게 필요한 건 아니죠. 글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한테 정보를 전달해주기 위한 글인 거죠. 그걸 어떤 식으로 전달하려고 택했는가, 이거를 조금만 신경을 써가지고, 이건 뭐 예언도 아니야, 그냥 써져 있는 내용을 가지고 조금만 신경을 써서 캐치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 연습에 따라서 얼마나 내가 같은 지문이라도 훨씬 효율적으로 읽을 수 있는가, 같은 정보량이라도 훨씬 더 적게, 이게 정보량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흐름을 자연스럽게 잡아주면 그건 사실 정보량이 아니게 되는 거거든. 지금 이 과정 이렇게 정리한 이후에 보면은 이게 정보량이 되나? 정보량이 안 돼. 암기해야만 하는 정보량이 안 된다고. 이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영화 볼 때, 만화 볼 때, 드라마 볼 때 등장인물들처럼 자연스럽게 걔네에 대한 뭐를 암기하려고 안 하잖아. 자연스럽게 와닿는 거잖아. 그쵸? 여기 많이 틀렸으면은 지문 자체에서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읽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처음에 문제를 판단하고 어떻게 풀어줄지를 전략을 잘 세우고 나서, 전략 세우는 거랑 읽는 거랑 상관없잖아. 전략을 잘 세우고 읽으면서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어주시는 게 좋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 처음에 풀어주시고, 읽으면서 풀어주시고, 그리고 기억, 니은 비교해 주시고, A 부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거 풀면 되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